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요새 이제 여름이 돼가면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환자 중에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어지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지 어지러움 먼저 빈혈부터 생각하거든요. 뭐 옛날에 아주 한 2, 30년 전 드라마에서 어떤 여주인공이 뭐잘 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을 갔는데 백혈병이라든가 악성 빈혈이다 이런 이제 그런 스토리가 많아서 그런지 어지러움은 곧 빈혈로 돼 있는데 사실 빈혈은 그 이제 적혈구가 모자라 생기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빈혈은 증상은 숨참이 먼저 와요. 어지러운 것보다는 숨이 차는 게 이제 빈혈의 증상이고 이제 어지러움증은 사실 빈혈보다 다른 거하고 많이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를 사람들이 빈혈로 잘못 오해해서 해결책을 잘못 찾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늘은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 다는 말씀 안 드리고요.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이제 내과 외래원 어지럼증은 첫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하는 어지럼증, 빈혈이라고 잘못 알거든요. 이거는 일어날 때 생기는 저혈압이라 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른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흔히 밥 먹은 다음에 어지럽다는 분이 많아요. 이런 시기에 특히 이제 여름에도 많은데 뭐 겨울에도 있긴 하지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까부러지고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뭐 빈혈이 아닐까 내지는 다른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립성 어지러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기립성 어지러움증 또는 기립성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식후 어지러움증 또는 식후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밥을 먹고 난 후에 어지러워요. 이제 식후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평상시 혈액의 기관별 분포 한번 먼저 보죠. 일단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재미삼아 좀 보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심장이 1분 동안에 박출하는 피의 양은 보통 서양 기준으로 5리터예요. 100%로 잡을 때 뇌로는 얼마가 가고 또 심장으로는 얼마가 가고 그다음에 뭐 뼈로는 얼마가 가고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사실은 간, 위, 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간장, 위장, 소장, 대장이거든요. 소화기관으로 가장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에서 25% 정도 가거든요. 전체 100% 중에. 두 번째는 신장, 콩팥으로 많이 가요. 왜냐면 이게 신장이라는 게 이제 독소를 갖다 걸르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일단 거쳐가지고 다 몸으로 뿜어내야 되는 거니까 많은 피가 신장으로 많이 가죠. 20%. 그다음에 15에서 20%가 우린 동물이니까 근육이라는 게 있죠. 근육으로 한 15에서 20%가 가고 또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로 한 15% 정도가 가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잔챙이들 한 뼈 또는 심장 피부로 5% 정도가 가죠.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역시 소화기관, 두 번째 신장, 세 번째 근육, 네 번째 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뇌라는 게 참 신기해. 뇌가 전체 몸무게 2%밖에 안 되거든요. 근육은 전체 몸무게 한 3, 40% 차지하죠. 그런데 근육으로 가는 거나 뇌로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다시 보게 되면은 브레인 대 머슬 해서 왼쪽은 뇌고 오른쪽은 근육이죠. 근육이라는 건 이제 뭐 소장이나 이런 여러분 곱창 드실 때 나오는 근육 이런 평화근 말고 이런 수익은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골격근, 이 골격근 이게 팔, 다리, 뭐 흉곽 뭐 이런 우리 몸을 둘러싸는 골격근으로 가는 피를 말하는데 둘 다 심박 출량이 15% 물론 이제 그 근육은 한 20%까지도 얘기를 해요. 보통 평균 잡아서. 그런데 분당 다 750ml고 분당 750ml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100g당 티슈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뇌 100g당 분당 50ml의 피가 가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가는 걸 알려면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근육은 100g의 근육당 분당 2에서 5ml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무려 우리가 가만히 쉬고 있었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 혈류량을 보게 되면은 무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의 같은 무게당이죠. 무게당 10배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담으로 부야 하고 누가 소리치잖아요. 막 달려요. 우리 달릴 때 그렇게 막 심하게 달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정신없이 달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없이 달리게 되면은
이 심박 출량이 뇌로는 별로 안 가고 5%로 쪼그라들고 이 근육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때는 근육도 50ml per minute per 100g 티슈 이렇게 돼서 거의 뇌하고 맞먹는 양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할 때 정신없이 달렸다 도망갔다 할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뇌로 가는 피가 적으니까. 하여튼 그만큼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한 한 뇌로 가는 혈류를 보존시켜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몸의 중추잖아요. 컴퓨터고 그 말하자면 브레인이죠. 그야말로 CPU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피를 웬만하면 유지시켜 주려는 그런 그 전체 몸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거가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제 차차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밥을 먹게 되면은 음식이 위장과 소장과 대장과 간으로 막 많이 가니까 이 음식을 처리하고 뭐 수축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끌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가 그쪽으로 많이 가줘야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위나 소장이나 대장 같은 소화기관은 피가 많이 가줘요. 그러니까 한정된 피가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물론 심장 박동도 늘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뇌로 가는 혈류는 가급적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 주려면 나머지가 희생이 돼야겠죠. 근데 만만한 게 뭡니까? 뇌로 가는 거 피와 비슷한 거. 물론 신장도 마찬가지고 신장보다는 신장도 처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밥 먹었을 때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뭐 이거 먹는데 쓸모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후에 당 처리는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피가 몰리고 뇌는 계속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어디서 세이브할까 저축할까 했더니 근육으로 가는 피는 지금 네가 필요 없으니까 근육으로 가는 피를 셧다운 시키자라고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피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근육으로 가는 피 어떻게 줄여요? 근육을 잘라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육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면 되겠죠. 그거는 똑같아요. 추울 때 혈압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추울 때도 코어 템퍼레처 그 중심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열반선을 못하게 사지로 가는 혈관이 다 수축되거든요. 그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밥 먹은 다음에도 간장, 소장, 대장, 위장으로 가는 그 피가 많으니까 뇌로 가는 피는 그대로 보존해 두니까 근육으로 가는 피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팔다리가 수축하면서 식후에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압제는 교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식후 1시간 내에 혈압 재지 말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식후에는 심박 출량도 증가하고 교감신경도 항진돼서 이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 1시간에는 혈압을 재지 말라 하고 돼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병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식후 저혈압 또는 식후 어지럼증이라는 거 보면은 마찬가지 일은 첫 번째 생겨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간과 소장과 대장과 위에 많은 양의 피를 보내주는데 근육이 거부하네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근육에서 말초혈관 수축에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피가 많이 이렇게 가면은 이 부분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로 피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얘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수축을 못하고 그냥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죠.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거죠.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뇌로 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요. 얘가 쭉 이렇게 다리 혈관도 쭉 이렇게 다 수축을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얘네가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로 가는 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피가 가지 않는 증상이 바로 뭐냐면은 뇌혈류 감소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식후에 발생하는 저혈압이 돼서 식후 저혈압. 그다음에 어지럼증의 원인 뇌가 직접 어지럼증을 느끼니까 그냥 식후 어지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바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느낀다는 밥 먹은 다음에 너무너무 힘이 없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정신이 없고 매가리가 없는 거 이런 경우에 식후 어지럼증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식후 어지럼증이 생기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겠죠. 그냥 그래야지 예방도 가능하죠. 식후 어지럼증은요 또는 식후 저혈압의 원인은 첫째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래요. 단순 탄수화물이라는 건 정제 탄수화물 또는 지나치게 가공된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포도당만 그래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뭐 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포도당만 그러는데 인슐린 때문에 그래요. 포도당이 인슐린을 이제 자극하거든요. 보게 되면은 그런 단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바로 포도당이 소장에서 확 혈중으로 흡수되면서 인슐린이 확 올라와요. 인슐린 폭류죠.
인슐린 토렌셜이라고 그러는데 인슐린 폭류가 그냥 확 올라오면서 또는 소장에서도 막 유래된 이제 여러 가지 펩타이드 호르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주로 혈관 확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당뇨 환자 같은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은 맨 처음에 혈압이 높지만 어떤 인슐린 저항성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조치 또 약을 쓰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인슐린의 혈관 확장 작용에 대해서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인슐린이 확 나오면서 아주 그게 과도하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슐린 폭류와 장에서 유래된 호르몬이 혈관 확장을 조장한 거.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갈아 만든 음식과 유동식. 하여튼 갈아 만든 음식과 유동식은 위장을 빨리 통과해가지고 소장에 빨리 도달해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됐는데 인슐린이 뻥 치게 나오거든요. 그럼 또 역시 또 혈압이 또 떨어지는 수가 있고, 왜 유동식이냐면 빨리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소장에 있는 그 소장의 안에 있는 면하고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런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스라든가 죽이라든가 유동식을 먹게 되면은 그것도 빨리 먹게 되면은 바로 소장에 가지고 소장에서 소장에서 인슐린 안 나오지만 소장에서 유래된 여러 가지 이런 펩타이드 호르몬들을 확 만들어 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확장해 버리고 또 인슐린도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먹을 때. 요거가 이제 세 가지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가끔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후에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거든요. 자율신경계 문제가 생겨도 올 수가 있죠. 누구냐면 노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노인. 이제 아무래도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좀 늦거든요. 이제 혈압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막 심박 출력 늘려서 맥박수를 빨리빨리 탕탕탕탕탕 해서 여기로 피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런 자동 제어 기능이 떨어져 있죠. 당뇨병 역시 오래되면 자동 제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이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이제 자율신경 장애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 당뇨병 자율신경장애 고혈압약 복용하는 사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위와 같은 일을 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또는 일반 그냥 이런 밑에 열관 이런 경우가 아닌 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빨리 먹거나 이렇게 하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가끔 호소하면 이렇게 알려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고 가세요.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병 환자분들은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병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뭐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생길 수 있지만 그런 환자 아닌 분 중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지금 듣는 분 중에 본인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알고 이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원인이니까 원인별로 대처하면 되겠죠. 식후저혈압의 예방.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한다.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한다.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빨리 들어가니까 인슐린 폭류와 또 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혈관 확장성 호르몬과 펩타이드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돼요. 이 당지수라는 거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데,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그 100g의 화이트 브레드, 그러니까 뭐죠? 흰 빵을 먹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50g짜리 빵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하여튼 그거는 옆에 써 있거든요. 했을 때 어떤 음식을 한 포션을 먹었을 때 하나에 보통 자기가 먹는 걸 먹었을 때 올라가는 당을 봤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 이제 당이 빨리 뛰게 되면은 숫자가 높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순수 흰빵을 먹었을 때 당이 올라가는 속도 이런 걸 100으로 봤을 때 뭐 30이면 적게 올라가는 거고 뭐 90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뭐가 있냐면 찰기 있는 음식들이 그래, 떡이나 그다음에 뭐 현미떡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찹쌀떡 특히 그렇겠고, 찹쌀이 맵쌀보다 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빵 중에서 서양 사람들이 먹는 시골빵이라든가 진짜 주식빵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안 그랬으면 뭐 서양 사람 다 죽었게요. 그렇게 빵이 나쁘다 그러면 그 빵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간식빵 있죠. 이렇게 말캉말캉하고 이렇게 맛있게 만든 부드럽게 만든 간식빵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면 종류, 파스타를 위한 면 종류가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는 거고, 음식물을 적게 여러 번 나누어서 천천히 먹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딱딱한 음식부터 먹는다. 왜냐면 이제 당이 빨리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어요.
식전에 미리 커피를 마시면은요, 커피 자체가 혈관 수축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전에 먼저 마시면 한 3, 40분 전에 식후 저혈압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다 듣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디카페인하고 카페인 커피가 다 되냐면은 문헌에 따라서 다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카페인 커피가 듣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건 취향별로 한번 해보시고 아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전에 미리 차가운 물을 마신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 혈압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전에 미리 차가운 물을 좀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뭐 100%다 드는 건 아닌데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건 이제 증상 있으면은 이제 예방은 아니지만 증상 있으면 누워서 이렇게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있으면 벽에다 기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그 금방 나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이 밥 먹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그 누워 있으면 좀 괜찮다 그래. 누워서 조금만 있으면 신기하게도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식후 저혈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식후 저혈당하고 이거 꼭 구별하셔야 되는 게 당뇨 환자분 중에는 당뇨 환자고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식후 저혈압도 잘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저혈당이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뭘 먹어요. 저혈당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럼 혈당만 올라가고 뭐 증세는 별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번 당뇨 환자분들은 그런 일이 생길 때 당을 찍어 보세요. 그래서 9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은 그거는 식후 저혈당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당뇨 환자들 중에 특징적인 게 식후 저혈당이 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이라든가 아니면 또 당이 오래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상하게 식후에 저혈당이 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별하는 건 찍어 보세요. 물론 다른 증상이 나와요. 식후 저혈압은 어지럽고 막 그냥 좀 힘들고 힘이 좀 까부러지고 식후 저혈당은 덜렁덜렁덜렁 거리고 땀이 찔찔 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하고 아주 불쾌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증상만으로도 감별이 되지만 혹시나 우려되시면 이걸 찍으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혈당이 90 미만이 아니면은 식후 저혈당보다는 식후 저혈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일인데 어떤 분은요 반대로 운동을 하면 없어지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몸의 반응이 좀 다른 건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이 사람이 이제 운동하는구나 해서 심장 박동을 막 늘려주고 심박 출량을 늘려주니까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체질과 그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밥 먹고 난 뒤에 어지러워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힘이 없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식후 저혈압이고 그 많은 원인은 식사하는 습관에서 비롯되고 또는 노인, 그다음에 당뇨병 오래 앓은 사람 또는 자율신경계 장애가 있는 분들 또는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다는 뭐 낫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주제는 혹시 뭐 리퀘스트 받아서 식후 저혈당 또는 뭐 기립성 저혈압 이 정도로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